안녕하십니까. 김동수 TV의 김동수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직장 생활을 이제 뭐 한 17, 8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출근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5분 걸어가서 50분을 타고 제 직장인 NH투자증권 신사지점에 도착을 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이 지옥 가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직장 생활이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도 4년 후면은 임금 피크 57세, 우리 나이로 57세에 해당돼서 명예퇴직을 2억 5천만 원 받고 하느냐, 아니면은 인피 들어가서 급여가 좀 낮아지면서 4년, 60세까지 4년 더 다니다가 그만두냐 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한 4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년 후에는 반드시 서대문 을에서 지금의 통합당의 공천을 받아서 꼭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공직선거에 출마한 게 2002년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국회의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뭐 기초의원 한 7개월 잠깐 했지만은 뭐 그것은 거쳐가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잠깐 외도를 한 것이고, 제가 목표한 바는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4년 후에는 그 목적을 꼭 달성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참 기막힌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 공분을 참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계모라 하지만은 그 어린 그 생명을, 그 9살짜리 그 자기 의붓 아들을 가방에 넣어서 7시간을 데리고 다녔다? 이거는 지금 법 적용을 아동 학대에 의한 치사로 지금 적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 어린아이가 7시간 동안 그 좁은 공간에 이 큰 그 뭐 야구, 뭐 예를 들어 야구용 그 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들어가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사이즈가 얼마 작으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지퍼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그 차의 뒷트렁크에 아이를 놓았으면 거기는 공간이 좀 되다 보니까 숨을 쉬는데, 이 가방에 넣었다는 거는 그거는 살인죄가 해당됩니다. 충분히 이거는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예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도 아니고, 이건 그냥 명백히 이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계모를 저는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까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오판에 의해서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생명을 뺏긴 후에 나중에 진범이 잡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를 하기 저는 찬성을 했는데, 오늘 그 계모의 그 악행을 보고서는 이거 명백히 이 죄가 살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사형제를 조건부로 집행하는 거에 저는 찬성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 어린 생명을 저렇게, 그 어린아이가 그 7시간 동안 그 공포와 그 제대로 숨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 그 과정. 야, 이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9살이면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모지만
어찌 저렇게 어린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는지 저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다면은 그 계모를 광화문 광장에다 매달아 놓고 화형시키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을 폭행이나 하여튼 어떠한 행위든 간에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저는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도 저는 사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성적인 그런 침해를 당한다는 것은 성이란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남성이지만은 제가 여성이 돼서 원치 않는 그런 강간을 당했다? 저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간죄와 어린아이, 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요즘 보면은 너무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끔찍할 정도로 그러한 그 사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사회면에 보면은 이런 그런 범죄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거의 종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너무 존귀한 겁니다. 또 하나. 자식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를 죽으려면 혼자 죽지. 어린아이 자기 자식 먼저 살해하고 뭐 자기도 자살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살아난 다음에 왜 아들을 자기 자식을 죽였냐 하니까 자기 없이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죽고 싶으면 자기 혼자 죽지. 왜 어린 자식까지 자기 생명을 끊습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나쁜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차라리 한 대 폭행을 할지언정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폭행, 강간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행해서 사람을 거의 중상에 이르게 한다든가 어떤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위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들도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그렇게 엄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의 그런 그 약탈 방화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 아닙니까? 아니, 세계 최강의 미국에서 어떻게 시위만 하면 됐지. 그 틈을 타서 한인 상가를 털고 방화를 하고 그걸 갖다가 수수방관하는 미국 경찰,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약탈 방화범 얼마나 그 파렴치한 범죄입니까? 그런 자들은 저는 총기를 쏴서 죽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털린 그 상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대로 그 보상도 못 받고 정말 그 틈은 그 나라의 혼란을 틈타서 시위만 하면 됐지 왜 약탈을 합니까? 저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강한 그런 형을 부여를 해서 정말 그런 범죄들은 용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미국을 되게 동경했거든요. 미국에 살고 싶어서 2년 전에 제가 이비온이라고 전문직으로 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보람 이주공사에서 제가 계약을 해서 그 당시 이제 $6,000를 일단 지급을 하고
제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뭐 추천서를 막 뭐 제가 이제 정치하고 이제 금융 쪽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고 2년 전에도 소득이 이제 10만 불 이상이니까 이런 두 가지의 그런 캐리어로 신청을 해서 그 이주공사 담당 변호사가 이 정도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너무 서류가 복잡해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살고 싶고 말년에 제가 미국 하와이에서 목사하다가 소천하고자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소망인데 요즘 같아서는 야 저런 미국에서 과연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정말 약탈, 방화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 물론 그 목조르기를 해서 8분, 9분 동안 야 어떻게 9분 동안 숨이 끊어진 다음에도 목을 졸랐다고 하네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 목을 갖다가 1, 2분은 조르는 거 이해를 해요. 어? 체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아니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으면 그냥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데려가면 되지. 지금 이런 그 무릎으로 목 조르기가 걔들의 그 미국 경찰의 그 매뉴얼이래요 정상적인.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런 이번 사건을 터지면서 매뉴얼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 목조르기를 통해서 뭐 44명 정도가 의식불명 상태를 있었대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 미국 경찰들은 다 총기 소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범죄자들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장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조르기를 몇 분 이상을 할 수가 있는지 조르기를 왜 합니까? 그런 상태면 이미 한거불능의 상태면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데려가면 돼 체포하면 되지. 정말 미국이란 나라 요즘 들어 너무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 틈을 타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서 우리 한인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는 시위를 틈타서 약탈이나 방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정말 짜증나요. 10만 제곱미터라 그러나요? 요 면적에 우리가 인구 밀도가 1km 제곱킬로미터당 540명 살고 있는데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한 뭐 4명 정도 산다고 하죠. 우리의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한 뭐 100분의 1인 5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0만 명 정도면 다 살기 좋은데 5,100만 명이라니 끔찍합니다. 인구 밀도만 낮으면은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데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경쟁 치열하고 사람에 치이고 교통 체증 제가 이런 것들이 싫어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거든요. 한국에도 가볼 곳이 많은데 주말에 한번 나서려고 하면은 차가 막히니까 못 나가요. 꼼짝 못 합니다. 집에 있어야지. 저도 나이가 이제 53세인데 저의 자녀 생명이 지금 한국 남자들 평균 수명이 지금 한 80 된다고 하네요. 77이었는데 요즘에 또 한 3세 올랐다고 하는데 저도 자연사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한 30년도 채 안 남았는데 금방 갑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남자 나이가 70이 넘으면은 사실 뭐 그게 살아있지만은 거의 뭐 살아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죠. 뭐 남자로서의 어떤 구실 같은 거를 이제는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60까지는 저도 한 7년 남았는데 어느덧 60까지는 그래도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정체성 측면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는 되지만은 60이 넘으면 이제는 정년 퇴임할 나이이고 이제는 말년을 시간과 함께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참 세월 가는 게 참 빠릅니다. 참 우리 인간사 수명이 100년을 채 못 살고 죽는데 사실 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60년대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50 초반 이랬죠. 그때는 뭐 환갑을 넘으면은 큰 집에서 이제 축하 파티를 했고 했는데 요즘 뭐 환갑 잔치 하는 데 없어요. 칠순 잔치는 하지만은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웰다잉 잘 죽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단 하루만 해도 제가 이 세상을 뜰 수 있거든요. 뭐 자연사할 수도 있고 급사, 뭐 교통사고, 심장마비사, 뭐 어떤 재난에 의한 사고사, 이런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조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힘내시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소득이 이제 좀 작년보다 마이너스라 그러네요. 32,000달러 정도로 조금 이제 다시 떨어졌다고 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디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형제 자매들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고 내가 10개를 베풀면은 설령 1개가 돌아오더라도 베푸는 과정이 더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절대로 난 손해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본다는 기분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복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